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평일인데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았죠. 한글날 대체 연휴로 인해서 오늘 월요일 주식 시장이 쉬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외 시장은 오늘 홍콩 시장도 1.9%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우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던 일본도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대만이 약 0.4% 정도 약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해외 증시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네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다소 불안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1194원대로 또 다소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 1200원을 돌파할 그런 가능성도 좀 이렇게 되면 있는 거 아닌가, 다소 좀 불안한 흐름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일본과 홍콩 이런 데가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하루 쉬었지만은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 관심을 둬야 될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겨서 약간의 후유증이 조금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도 2차 컷오프를 통해서 4명이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선 관련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압축돼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이 갈수록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인기를 계속해서 구가를 하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조정했다가 지금 최근에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지 않으면서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여전히 내일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11월 25일 전후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 예정인 아마존이 투자한 리비안 그 전기차 관련주, 요거에 대해서 관련주를 제가 압축해 가지고 한번 내일 시장에 제일 포인트로 두고 매매를 어떤 종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마존의 리비안 그 전기차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25일 전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는데요. 상장 시 약 90조 원에 육박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테슬라도 한때 900달러가 넘는 상승세에서 최근에 물론 이제 주가가 그 일론 머스크 회장이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투자를 하고 하면서 다소 불안한 행보를 보이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죠. 58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견조하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900조라고 볼 때, 그 리비안이 약 테슬라의 10%에 불과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초기에 아마존과 또 포드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베이조스 회장이 그, 그 리비안에서 생산될 승합차에 대해서 10만 대를 선주문을 했다고 하는 이런 데서 집중적인 그 대기업 그룹들의 투자가 예상되는 그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전기차 시장을 그 MS를 추격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일부 종목으로는 어, 그 리비안의 엔지니어들이 국내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 중이다 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내재화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폭스바겐 그 사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파우치형을 대세로 보고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이런 데서는 파우치형의 비중을 많이 둠에도 불구하고 원통형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그 회사들보다는요, 기술력이 뛰어난 일부 업체들에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가 확정적으로 리비안에 납품을 할지 뭐 이런 거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를 했다든가 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최근의 그 추세, 또 거래되는 모습, 그리고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가 매출 능력,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최근 기관과 외국인, 개인들의 수급 동향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로 볼 때 제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내일 그동안의 고점에서 조정받은 폭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거래되는 양상 또 주가 또 회사의 기술력 이런 걸로 볼 때 저는 내일 여러분들이 대원화성이라든가 세원, DA 테크놀로지 요 세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위에도 여러 종목들이 거론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차피 그 지금 정확하지 않은 그런 뉴스로 인해서 매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이번에 또 이슈가 종료되게 되면 거래량이 또 급감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해서 최근의 움직임 또 기술력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그동안 납품했던 그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제일 먼저 이제 대원화성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대원화성은 합성 피혁, 이런 쪽을 전문으로 하는 그 친환경 시트 이런 것들을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리비안에 이런 소재를 공급할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죠. 지난번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11월 25일까지는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주가가 지난번 세 번 연속 상승을 하면서 6,500원까지 고점을 뚫고 장대 음봉이 한번 출현한 이후에 좀처럼 시세가 지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긴 한데 뭐 기술적인 문제로 볼 때 1차 상승 국면에 어, 잠시 하회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다시 주가가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거래량도 다시 증가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면이 다소 좀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점. 지난해 매출액을 보면 약 1,000억 원에 물론 이제 흑자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차트 상에서 1차의 상승, 그 국면에서 조정폭이 어, 좀 2차 상승 과정에서 6,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 조정폭이 50% 넘는 그 조정을 받은 그런 시점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관심을 충분히 받아볼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외국인이 그 3,000원대 근방에서 매수했던 거를 많이 매도하고 다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이 물량들을 또 개인이 적극적으로 5,000원 미만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 기관이 다시 또 매수에 참여하고 수급상에서 보면 여전히 관심권을 두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금요일 날 1300만 주가 거래된 거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죠. 두 번째 종목은 세원인데요. 세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그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 R1T 공조 시스템을 납품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루시드 모터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상당한 그 납품 실적은 좋은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난번 그 루시드 모터스하고 연관된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8,000원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었는데 다소 장기간의 조정을 거쳐서 최근에 다시 적극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세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에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월요일 날 한번 좀 거래량도 지금 주가가 상승하면서 2,2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그런 측면들 그걸로 인해서 세원에 대한 관심도 한번 높여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 DA 테크놀로지인데요. DA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장기간에 만 원대에서 장기 그 뚜렷한 이런 반등을 많이 못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3천만 주가 넘는 이런 거래량 증가를 보여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DA 테크놀로지가 지금 주가는 7,650원이지만 시가총액은 약 한 1,800억 정도 되고요. 특이한 건 액면가가 2,500원짜리거든요. 2,500원일 때 우리 흔히 코스닥 종목들이 500원짜리인 거에 비해서는 2,500원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죠. 5분의 1로 낮췄다고 할 때 약 1,500원, 2,000원대라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하는 그 2차 전지의 그 기술력 이런 걸로 볼 때 제일 일반 그 중소기업이지만 관심을 가질 만한 2차 전지에서 노칭이라고 하는 기술하고 스태킹이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가 이제 아주 전문적인 이런 상황이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제 동박이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얇게 그 규격에 맞게 절단할 수 있는가 그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 스태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원통형이냐 그 파우치형이냐 이런 거를 할 때 이 그 전해액을 쌓는 그런 기술이죠. 그 바닥에 양극과 음극, 분리막, 전해질 이런 것들을 전해액을 그 층층이 잘 쌓는 이런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에 전문화된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본금과 그 전체적으로 볼 때 매출액에 그 300억 정도의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300억씩이나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 측면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일부 그 반신반의하는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은요. 여하튼 지금 현재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방문을 했다고 하는 이런 뉴스들 이런 것들을 물론 이게 뉴스로 이게 좀 나와 있는 이런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DI 테크놀로지 측이 지난달에도 리비안과 미팅을 통해서 각형 배터리 시험 생산을 그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로 제일 지금 현재의 그 리비안이 그 찾고 있는 기술력에 근접한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2,9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매수 주체, 요거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매수를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 측면이죠. 이 3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의 그 매수 주체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기사 내용의 그 신뢰도를 높게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거에 비해서 한 가지 다행이거는 기관들의 매수세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물론 이제 그 차트로도 볼 때, 그 주봉상으로 볼 때 지난번 고점과도 아직 가격 갭이 많이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당일날 그 양봉이 양호한 그런 흐름이죠. 물론 고점에 비해서 다소 좀 밀리기는 했지만은 종가가 그런대로 강하게 마감이 됐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중소형 주에는 그 공매도라든가 이런 기관의 매도를 개인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장점 때문에 주가를 추가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때 외국인과 기관도 다시 또 재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보고 볼 때 DA 테크놀로지는 내일도 다시 또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를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최근 거래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그다음에 기술력,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술력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리비안 전기차 상장과 관련된 가능 기업으로 좀 시장에서 그 11월 25일 날 아무래도 상장이 되니까 일정이 남아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일 매매에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